안녕하십니까, 업투입니다. 오늘은 그랜빌의 매수매도 8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의 4법칙입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서 보합 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주가가 상승 돌파할 경우,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보합 또는 상승으로 턴을 할 때 주가가 상향 돌파할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 60일선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보합권으로 조금 들어서는 주가가 이 60일선을 뚫어낼 때 이 1번처럼 상승 돌파할 경우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 이때 이동평균선은 60일선을 써도 되고 21선을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481선, 241선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할지는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 이동평균선의 경험치를 조금 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칙,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향 돌파할 경우, 빨간색 60일선을 예로 든다면 일시적으로 이 60일선을 깨고 지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다시 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 번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다시 바로 이 이동평균선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최소한 5영업일 내에는 기준으로 하는 그 선을 다시 뚫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같은 경우 바로 다시 60일선을 회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6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3법칙 같은 경우에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추세를 상승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가장 매매하기에 좋은 타점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보통 눌림목 매매가 바로 이 3법칙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종가로 적용을 하면 되고, 지금 61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121선을 예시로 든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121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런 장기적인 모습이 아닌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여기 주황색 21선이나 11선 정도로 보고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5일선을 한번 종가로 깨는 순간 이때는 절반 정도 매도하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락으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이 커질 경우 주가가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예시로 들었던 61선 같은 경우에 61선과 주가의 종가가 이격이 90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하나의 또 매수 타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등 이평선의 수치마다 조금 이격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같은 경우 보통 61선은 한 90 정도 벌어질 경우에는 조금 매수 타점으로 잡아봐도 좋을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법칙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낙폭은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매도의 4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하던 이동평균선이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1선 또는 11선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보합 또는 하락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나 11선, 21선을 사용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꺾이면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 타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서는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방금 살펴보았던 매수 법칙에서 상승하는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마다 유연하게 매수 법칙을 사용할지 매도 법칙을 사용할지 차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번,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481선, 241선, 121선 이렇게 현재 역배열 상태에서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지만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481선을 종가에서 뚫어내지는 못하고 다시 윗꼬리를 만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시세를 만들어낸 후 하락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장기 이평을 뚫었을 때 매도를 한 후 추후에 눌러줬을 때 장기 이평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대응 방법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향해 올라오다 결국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241선을 예로 든다면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공략 이후 네 번째에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61선을 지지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장기 이평을 터치할 때는 들고 가기보다는 매도를 한 후 다시 눌러줄 때 매수를 하고,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의 공략이 있은 후 상승할 때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지지 여부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법칙,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벌리며 급등할 경우 그 궤를 메우기 위해 다시 주가는 하락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한 차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 입평인 481선, 121선, 61선 이런 부분에 비해 지금 이격이 120 이상 상당히 많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이후 언제든 다시 이격을 메우기 위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21선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21선을 종가가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최소한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추후에 하락하더라도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매도할 자리지만 21선을 종가가 깨지 않는다면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매수 법칙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각 위치마다 어떤 이평으로 매수 법칙을 적용할지 매도 법칙을 적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높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랜빌의 8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